자, 봅시다. 자, 오늘 협의의 무권대리 할 차례죠.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요. 86페이지 쪽 표현해요. 86페이지. 자, 86페이지 쪽에 펴시고. 자,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라는 게, 노트에 있지만, 책에 보세요. 86페이지 보면은, 대리권을 줬을 때는 유권대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리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복대리도 유권대리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게 무슨 대리입니까?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팔아 제꼈다.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가 나눠져요. 자, 그래서 유권대리가 있고, 이 소유자죠. 대리권 수요가 없었다.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어떻게 나눠진다고? 자, 지금 여기 배우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법조문이 어떻게 됩니까? 법조문이 요게 먼저 되어 있습니다. 125조, 126조, 129조. 그래서 요게 먼저 되어 있는데, 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130조부터 136조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요거부터 먼저 하고 요거 하는데,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준용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지만 요거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 내용이 여기 준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배우고 요걸 한단 말이에요. 법조문 순서는 뭡니까? 요게 먼저고 요게 다음인데, 요거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표현대리도 준용이 되니까 뭐부터 배운다?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이제 어디로 보냐면은 표현대리 말고 넘기셔서 어디로 가느냐? 92페이지 보시면요. 92페이지.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요. 예? 주십시오. 예. 협의의 무권대리는 자, 여기 보면은 33에 나오는데 34에도 적어 놓으세요. 34에 또 뭡니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나오는 게 뭐야?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자,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일단 요거 그림을 보면요. 협의 무권대리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 새끼가 요 X 부동산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뭐라고요?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을 5천만 원 팔았다. 1억짜리를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최고권.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거야. 추인한다는 얘기는 뭐야?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이자거든요. 앞에 얘기는 인정하고 나가겠다. 추인 거절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요 두 개 중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걸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 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라 한다는 말이에요. 요 130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추인하든지 추인 거절하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말고 바로 뭡니까? 계약을 처리하려면 지는 깨끗해야 됩니다.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5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철선 유효됩니다. 철선. 철에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이다.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아니, 누가 손이 때 처리하셨다는 거죠? 갑이 병이 자, 보세요. 하사표 1회가 있잖아. 누가 하는 거면 물어보는 건 누가 물어본다 그랬어? 최고. 이 병이 물어보는 거하고 처리하는 거하고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최고는 뭘 부분하고 선악 부분하고 한다. 뒤에 할 겁니다. 철에는 선의교가 만들어진다. 근데 상대방 병이 5천만 원 주고 거래되는데 지금 곧 선할 겁니다. 할 겁니다. 지금 이 단계가 지금 어떤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 설명했고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더 설명합니다. 예. 자, 봅시다. 자, 일단은 뭡니까? 그러면 협의 무권 대리는 뭔데요? 호로새끼를 기억하셔야 돼요. 호로새끼. 아버지의 대리권도 수요도 없었는데 아들 놈의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1억짜리 5천만 팔았다. 이게 뭐면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계약의 무권 대리인데요. 자, 130조부터 133조까지 내용 묶어 놓으시고 자, 요겁니다. 요거.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이 사람 대답이 뭐예요? 추인하든지 뭐 한다고요? 추인 거절한단 말이에요. 추인하면은 뭐라 했어요, 아까?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추인 거절하면은 뭐가 됩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30조부터 이제 내용이 요 추인에 관한 내용인데 추인은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자, 여기 어디서 배웠냐면 판소노트 1페이지. 자,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1페이지. 자, 판소노트 1페이지. 자, 판소노트 1페이지 피니까 동철이가 상추목고치에서 해 있습니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돼 있어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추인도 형성권, 취소도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요 추인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요거는 옆에다가 1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추인하면은 뭡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재산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단 말입니다. 파는 날짜가 5월 1일인데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답을 주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추인한 시점이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한다는 겁니까? 5월 1일까지. 요 밀출자에다가 인정합니다. 5월 1일의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 이게 뭐야? 추인입니다. 그래서 133조에 무슨 요가 있다고요? 소급표가 있다. 이겁니다. 요거 시험에 한 3번 나왔죠? 자, 그래서 추인은 무슨 요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자, 그러면 2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게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22, 29회 때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 무슨 추인? 일부 추인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이 나 요건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안 하겠다. 그럼 자기가 유리한 것만 추인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유리한 것만 추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봐? 상대방이 피해보거든요. 그럼 일부 추인할 때는 누가 동의가 있으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은 일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추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 무슨 요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그 다음에 일부 추인할 때는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 됐고.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맞습니까? 네. 우리 아까 지금 1페이지 했었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어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인 거절권입니다. 자, 물어봤는데 내가 계약 안 하겠다. 거절한다. 그럼 뭐가 돼버립니까? 계약은 무효가 돼버리죠.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입니까? 130조, 131조, 133조까지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30조 보겠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현관펜. 대리권 없는 자가 저기서 누굽니까? 을이죠, 을. 타인의 대리인으로 본인 갑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본인 추인 안 하면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인 추인하면 뭐가 됩니까? 유효가 돼요. 그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유동정부랍니다. 자, 그다음 132조 가겠습니다. 자,
자,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상대방 병인한테 해야 된다고. 맞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효력은 언제 생기는데요? 상대방이 안 때 생깁니다. 상대방이 안 때. 자, 그렇게 132조 내용이고 133조가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133조가 추인의 효력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 없을 때 계약 시에 어디에 형합해야 됩니까? 소급에 형합해야 돼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소급하더라도 누구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어요.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92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효과에 보면 첫 번째 줄 죽으시고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추인권 갑니다. 자, 기업번의 성질 가니까 끝에 가니까 단독행위 나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추인은. 그럼 추인의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자, A번의 별표 넣으시고 요게 이제 뭡니까? A번의 별표고 요게 34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25회 때, 30회 때, 34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칠판 보세요. 추인은 을인한테도 할 수도 있고 병인한테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인 어떻게 됩니까? 정액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포인트입니까?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별표 넣으시고 34의 기출 딱 해놓으시고 요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의 내용은 자, B번의 내용은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우리가 추인하면은 반드시 누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했죠? 알아야 효력 발생됐잖아. 아까 132조에. 맞아요? 추인했을 때는 병이 알아야 효력 발생한다고. 그게 아까 132조에 읽어봤잖아. 자,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지 않아 했는데 자, 일단은 누구한테 합니까? 추인과 추인 거절은 상대방이 해야 되죠. 근데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지 않는 얘기는 알았을 때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가 알아야 돼요? 병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132조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때는 누가 알아야 된다고? 병이 알아야 된다고. 추인을 정인한테 해도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 판례 있잖아, 그게.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며. 그 갑자기 나중에 뒤에 쉬는 시간에 와서 얘기하세요. 알겠죠? 쉬는 시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추인을 한다는데 얘한테 할 수도 있고 얘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원래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병인한테 해야 되는데 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거기 돼 있잖아. 알겠어요? 추인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추인할 때는 병인한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지금 판례 봤잖아. 그러면 죽었잖아. 맞죠? 정인한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추인 거절할 때도 그러면 얘한테 할 수도 있고 얘한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추인할 때는 얘한테도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 34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자, 그렇게 하시고 B번의 내용이 아까 132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겠고 옆에 페이지 가서 D번의 별표 일부 추인. 자, 일부 추인이 총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일부 추인. 그 판례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일부 추인을 할 때는 자, 보세요. 갑이 나 이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지가 좋은 것만 추인할 거 아니야. 맞죠? 자기가 좋은 것만 추인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 볼 수 있지. 피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지 유리한 것만 추인하니까. 그래서 일부 추인 안 되는데 누가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막 그래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추인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별표 해놓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의 내용은 시험에 2번인가 3번 나왔죠. 묵시적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의 별표. 추인하면 무슨 요가 있다 그랬어요?
소고표가 있다 했지. 133조. 추인하면은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의자야. 5월 1일 날 한 회계를 내가 밀고 인정하고 밀고 나가겠다. 이게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5월 1일까지 소급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추인은 무슨 요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133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추인권에 대해서 자,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 추인했을 때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됐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부 추인할 때는 상대방이 뭐 할 때? 동의할 때 효력 발생하고요.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추인하면 무슨 요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요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 내면은 요 세 가지 중에 무조건 한 문제 집어냅니다. 알죠? 왜?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례도 있죠, 지금? 아까 했었잖아, 판례. 일부 추인 아까 했잖아, 일부 추인. 그것도 보면 판례 몇 번 돼 있잖아. 네. 일부 추인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일부 추인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A번, 아까 A번.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요?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 34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소고표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고 심화학습은 3월 달에 설명드립니다. 자, 3번에 가서 본인의 추인 거절권. 자, 봅시다. 본인이 뭐 한단 말입니까? 추인하는 게 아니고 추인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얘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최고를 했는데 얘가 대답해 추인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고 추인 거절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돼버립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어디 보냐면요. 두 번째 줄 것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그 후에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줄여서 뭐예요? 무효다 하면 되죠. 무효다. 효력 생기지 않는다. 자, 묵군대리와 상소 나와 있는데 요게 34회 때 나왔어요. 34회 기초를 따지고 단독 상소하는 경우인데 요게 34회 때 나왔는데 요건 3월 달에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뭘 봤어요? 본인의 효과를 봤어. 물어봤을 때 얘 대답은 뭐라고? 추인하든지 추인 거절하든지.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했죠.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의 효과예요. 자,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데 요거야. 본인의 효과는 뭐야? 본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되잖아.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130조 내용이고. 자, 그럼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상대방의 효과는 뭐야? 본인이 뭐 할 수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아래 채자에다 고할 고자입니다. 물어볼 수 있다. 최고.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의를 악의를 불문하고. 그럼 이 말은 뭐야? 병이 알든 모르든 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수는 있다 없다? 있는데 계약을 파기할 때는 철회할 때는 지은이는 어떻게 돼? 깔끔해야 돼. 선의. 알죠? 선의라는 얘기가 뭡니까? 몰랐다 이 말입니다.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선의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팔아짓겠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무권 대리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알겠죠? 알았으면 뭐야? 악이죠. 그래서 악인 경우 처리할 수 없다. 처리는 뭐예요? 계약을 파기하는 거잖아. 계약 안 하는 거야. 계약한 게 끝내는 거야. 끝내려면 지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선의해야 돼. 선의. 그래서 배울 때 철선 유효합니다. 철선. 아시죠? 네, 철선. 그래서 뭡니까? 우리 판소노트 만들 때 뭡니까? 그 철선이 돼 있죠? 철선, 맞죠? 시험장 갈 때 뭐 들고 가야 돼요? 판소노트 들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딜 보고? 철선. 알죠? 33회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시험 5번 나왔던 철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책에 131조, 134조 딱 묶어 놓으시고 131조가 최고권입니다. 요거는 33회 기출 딱 해놔야 돼. 33회에 정답 질문 나왔어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을 얘기합니다.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본인의 주인 여부의 확답을 말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앞에 뭐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근데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발자에 행한 편이시고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다.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추인 거절로 본다. 요 발신주의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에 앞에서 했죠. 63페이지 참조도 적어주시고 63페이지 참조 131조 옆에다가 63페이지 가니까 맨 밑에 발신주의 나옵니까? 저번에 했죠? 자, 밑에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3번이죠. 묻곤대리 상대방이 최고에 대한 본인 측의 확답에 형합해 놓으시고 이 확답을 주는 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63페이지 맨 밑에 발신주의 있죠? 3번에 보면은 묻곤대리 상대방이 최고에 대한 본인 확답. 답의 확답 주는 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추인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야. 이거 왜 이 법만 늘어났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대리권을 수여를 하지 않는데 대리권이 없는 놈이 여러분 재산 팔아제꼈단 말이야. 상대방 어떻게 해가지고 물어봤어.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없었던 게 돼야 되지. 안 그래요? 만일에 추인으로 본다 그러면 됩니까? 내가 여러분 주소 다 알잖아. 여러분 재산 다 팔아봅니다 그냥.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해볼까 그냥. 그런데 법이 못하게 됐단 말이야. 물어봤을 때 답 없으면 뭐야? 거절. 계약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뭐라고? 거절로 본다. 자, 그래서 131조가 어떻게 나왔다? 33회 때 시험인데 이게 총 6번 나왔습니다. 131조 자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134조는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자, 철회권인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이 의리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게서 이를 철회할 수가 있다. 철회는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본인 가백에다 할 수도 있고 의뢰에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쓰면 안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때가 줄 꺼놓고 안다는 얘기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인 경우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석해서 선의일 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란다? 철선이다 이 말이에요. 철선. 자, 이게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상대방 효과. 자, 내용 그대로 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 놓으시고 최고는 타이틀만 딱 하면 돼요. 선악불문하고 물을 수가 있고 철회는 뭐인 경우에만? 선인 경우에만 됩니다. 선인 경우에. 자, 그리고 묻곤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 갑니다. 책임.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협의 묻곤대리라는 게 뭐냐? 무슨 새끼를 했어요? 호로 새끼.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놈의 새끼가 허락도 없이 대리권 수여도 없이 팔아제꼈습니다. 협의 묻곤대리야.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뭔데요? 추인하든지 추인 거절하든지. 그럼 추인하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됩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뭔데요? 물어볼 수 있죠? 최고.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근데 처리할 때는 반드시 뭐야 돼요? 계약 파기할 때는 선의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 포인트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뭐 했다고요? 거절해봤어. 얘가 물어봤는데 거절해봤다니까. 그럼 얘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열린단 말이야.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니는 대리권도 받지도 않았는데 니 대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는데 거절해봤더라. 본인이 책임지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죽일 놈이죠. 여러분 자식은 맹수가 되는 기라. 알겠죠? 지금 우리 어머니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했죠? 왼수라 생각했죠 저는. 자 봅시다. 무장 안전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야. 얘 죽이러 가야 되잖아. 죽이러 갈 때 법조부 딱 만들어놨어. 몇 조? 135조 만들어놨다고. 예?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제꼈을 때 이 상대방은 뚜껑 열리거든. 물어봤는데 거절까지 당했어. 그럼 얘는 얘한테 책임 물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야, 니는 대리권도 없는데 내 팔아제꼈으니까 책임져 임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죠? 그 책임져는 어떻게 돼? 요거죠.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하든지 손해배상하든지. 이랬어? 아버지 가져오든지 네가 가져오든지 재산 가져오든지 X부터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만큼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줘.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거 지는 어떻게 돼? 선이고 무과시해야 돼. 완전 깔끔해야 돼 지가. 알겠어요? 이럴 때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없잖아. 그리고 을이 뭡니까? 행위 능력자야 됩니다. 기타 등등 이런 거 등이 됐을 때 무거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울 게 뭐예요? 135조의 책임 물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당했을 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갑에게 물어봤을 때 갑이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주인 거절했을 때 얘가 얘 죽이러 갈 때 몇 조 들고 가야 된다고? 135조 들고 간다고. 자, 그러면 갑시다. 135조 나옵니까 밑에? 자, 묵군 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인데 135조에 여기 있는 내용이 나와. 여기 있는 내용이. 알겠어요? 자, 갑시다. 볼게요.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나왔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나왔어요. 자,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대리인입니까? 그러니까 묵권 대리인이란 말이야. 자, 뭐 딱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추인을 받지 못했다. 이 나오네 이거. 추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면 요게 뭐예요? 131조의 1항의 내용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못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선택해줬자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도 없으면은 본인 추인 없으면 추인 거절했다는 얘기잖아. 추인 거절했다는 얘기잖아. 추인이 없다는 그런 얘기야. 추인 거절했단 말이야. 그러면 병은 을을 죽이러 간단 말이야. 무슨 책임?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자, 요게 34의 기출입니다. 상대방이 병이죠. 선택도 쉬우이네. 맞죠?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 병이 선택하지. 자, 여기서 을이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알겠어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요 대리인 해놓고 X 해놓으세요. 자, 대리인이 선택한다. X야.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 생겼으니까 이행하든지 손해배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나는 뭡니까? 이 둘 중에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병이 하니까 이행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해 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 누가? 책임 물을 수 있는 병이. 그래서 우연치 않게 시옷입니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우리가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시옷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했잖아. 사기 강박. 사기도 당하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사기로 취소하든 착오로 취소하든 선택이죠. 효과 똑같잖아. 복습도 안 했네 지금. 선택이야. 네, 사기로 인해서 가지고 또 뭡니까?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 내가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 있는 물건 받았다. 하자담보 책임 물 수도 있죠. 이것도 뭐 한다 그랬어? 선택한다 그랬잖아. 사기와 다른 제도의 관계는 선택을 했죠. 됐어.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로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뭡니까?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배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뭡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가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설립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기망이 된다 그랬죠. 침묵도 기망이 된다고 했잖아. 그럴 때 그게 아파트가 어딥니까? 수원에 있는 아파트라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소해가 부당이득 원금 돌려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대부분 90%가 뭐 했다 그랬어? 손해배상했다 했잖아. 왜? 아파트가 막 올라가니까. 환불 받은 사람은 얼마라고? 10%밖에 없다고.
알란가 몰라. 27에 기출을 했고 중요하다고 별표가 해놨는데 또 그럼 뭡니까? OX 문제도 있었다는 거 맞죠? OX 문제 지금 풀라고 여러분 가져간 거 맞죠? 풀라고 가져가는 거. OX 문제는요. 네. 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1차만 듣는 사람이 보통 몇 명입니까? 한 20몇 명, 23, 4명밖에 안 돼요.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프린트는 뭡니까? 한 40장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뭡니까? 뭐라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 2장 가져가도 좋은데 뭐예요?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시험 다 돼가 푼다고 해서 딱 쌓아놓거든. 나중에 가봐. 이만큼 사이즈 있어. 알겠죠?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푼 거에서 뭡니까? 틀린 거 딱 메모를 따로 해놓든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요게 131조 1항이고 2항 갑시다.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자, 보세요.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 행위능력자가 아니고 제한능력자일 때는 미성년자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얘들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 얘들은. 맞지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야 되지.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반대가 뭔데? 능력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하고 3번이 뭐예요? 1번하고 3번이. 1번하고 3번 자체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135조의 2항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뭐예요? 요건이 135조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거야. 그런데 5번 내용은 뭐예요? 만약 이 병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잖아. 그럼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쥐가 파기해붙는데.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 책임지니까 표현대리가 아닐 때 누가 책임진다고?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봅시다. 그렇게 해서 95페이지 보시면 책임 발생의 요건 나옵니까? A부터 F까지 딱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A부터 F까지 딱 묶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책임의 내용 갑니다. 책임 내용이 누가 선택한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져야 된다고? 을이 져야 된다고. 을이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짓겼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입니다. B번. 자,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배상할 것으로 해석한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A번에 별표 딱 해놓으면 돼. B번은 참고만 보시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A번이 중요합니다. 누가 선택한다 그랬어?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은 누가 선택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너 이행해 하든지 아니 손해배상해. 알죠? 그럼 네 못 넘길 것 같으면 손해배상해줘.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한다고? 병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옷 상대방은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이 뭐 선택한다고? 이행 책임도 손해배상을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한다. 시옷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갔어요. 단독행위 무권대리인데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자,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오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뭐 3월달에 해주는지 말든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알죠? 일단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데. 알겠어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99페이지. 자, 99페이지 한번 보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 소유 X분에 대해서 을을 대리하여. 자, 이걸 어렵게 하려고 바꿔놨습니다.
시험에 대리인이 누가 돼버렸어? 1위 바꿔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4번 문제가 33회 때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갑이 을소의 X분쇄에 관해서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병은 갑이 무권대리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상대방이 뭐라고요? 선의이고 무과실. 요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제가 33회 때 바로 1번 나왔다. 제일 131조 중요하다 그랬죠? 자, 병이 을에 대해서, 을이 본인이자 상대방 상당 기간 중에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거절입니까? 그렇죠. 바로 답 나와보잖아. 왜 이게 중요한지 알겠죠? 자, 131조 추인 여부 요거죠. 요게 몇 번 나왔다고? 10년 동안 6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33회 때 이 문제는 뭡니까? 바로 1번 찍고 그냥 바로 갔어요. 왜? 얼마나 많이 있길래? 맞죠? 이거 6번 나왔다니까. 그럼 출제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지문이 이겁니다. 이거. 알죠?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있잖아요. 주말에 뭡니까? TV를 보고 있는데 홈쇼핑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잖아. 자, 저거 사. 계속 채굴 하는데 얘가 뭐하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 한번 물어볼게. 사야 돼. 사란 얘기야. 거절이야. 사면 나 쫓겨나요. 알죠? 거절이잖아. 에?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이야. 하지 마 이 말이죠. 에? 그 카드 그네가 막 입력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부 던지고 봅니다. 알죠? 대답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이죠?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면 뭐예요? 거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죠? 그리고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확답이 발신주의 취하고. 그래서 바라지 아니하면 나오죠. 발자의 발신주의죠. 알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야. 뒤에 가면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류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네? 뒤에 가면 배웁니다. 뒤에 가면 배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맨 뒤에 가면 또 뭐냐면 집합건물법 가면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서면 채굴을 했을 때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로 본다.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답 안 주고 맨 끝에 뭐 붙여야 돼? 거절. 주인 거절, 수익 거절, 참가 거절.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를 달달 파트마다 다 외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우리 시험은 물어봤는데 답 안 주고 뭐라고요? 거절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봅니다. 알죠?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했는데 대답 안 하고 가면 거절이야. 모르고 있다는 얘기라. 알겠죠?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이에요. 여기까지 드렸어. 알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야. 1번 체크하고 가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1번 딱 체크했는데 밑에 가면서 읽으면서 다른 거 붙이거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2번 질문 갑시다. 자, 을이 갑에 대해서, 을이 본인이야, 지금. 갑에 대해서 추인 의사표시 하였더라도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병이 내용을 알았을 때 내용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보면은 볼게요. 다시, 을이 갑에 대해서, 갑이 누구였습니까? 묵군대인에 대해서 추인 의사표시 하였다. 병이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병은 을에 대해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 3번 질문 어떻습니까? 철선 처리할 수 있다는데 앞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경우 알지 못하고 있는 나와 있잖아. 알지 못하는 게 선이잖아. 선의는 처리할 수 있다지. 철선 5번 나왔습니다. 요번에 시험 칠 때 여러분 나올 때 됩니다. 작년에 쉬었다니까. 얘는 철선은 2년마다 한 번씩 나와. 알겠죠? 1번하고 3번 있죠? 1번하고 3번이 보통 둘 중에 하나 내는데 같이 낸 적이 요거 처음이야. 거의 처음이야.
알겠죠? 최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철회 물어본다니까 보통. 알겠죠? 물론 같이 낼 수도 있는데 보통 최고 물을 때는 철회 안 물어보는데 같이 물어봤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1번 그러면 3번 맞고 4번 지문은 뭡니까? 추인하면 소급의 소요를 생긴다. 맞죠? 133조 내용이고. 자, 5번 지문 금방 했던 거야. 누가 책임? 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 병이죠. 우리 병의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 본인이 거절했어. 갑이 제한능력자라면 갑은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답니다.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했잖아. 그럼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라고? 행위 능력자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를 다 해줬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밑에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1번, 3번만 기억해도 돼. 1번이 뭐였어요? 추인협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3월달에 기출문제 해줄 때 10년치 기출문제 해줄 때 알죠?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알죠? 진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철선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행책임도 손해배상 책임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됐죠? 이런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체크하시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가 표현대리 쪽으로 갑니다. 자, 86페이지. 자, 86페이지에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자, 이 표현대리는 34회도 기출 적어놓으시고 34회도 적어놓고 34회는 단독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복대리에서 나왔습니다. 알죠? 그래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응? 자, 복대리에서도 129조의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나왔었어요. 우리 OX 지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자, 그럼 봅시다. 표현대리 앞에 조금 하고 좀 쉴 거예요. 표현대리가 내용이 뭔데? 자, 표현대리. 자, 우리가 표현대리도요. 대리권 수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없어요. 표현대리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대리. 자,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는 어떻게입니까? 대리권 수요 자체가 있다 없다?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대리권 수요도 없었는데 아들 로봇 새끼가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 5천만에 팔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호로 새끼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아버지야 아들의 대리권 수요를 하지 않았는데 아들 로봇 1억짜리를 5천만에 팔았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 걔야. 추인 거절하지. 예? 그런데 이 아들이 있잖아.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어. 잘 팔았지? 그럼 물어봤을 때 얘가 뭐 하겠어요? 요거 하겠지, 추인. 맞죠? 그래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어. 유리할 때 추인하고, 불리할 때는 거절하고. 맞죠?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무효라 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130조 했잖아. 본인이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표현대리 쪽으로 하면은, 표현대리는 자, 이 125조 내용인데 표현대리는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자, X 부동산을 있죠. 1억짜리인데 보통 대리권 수요를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에게 하잖아. 근데 안 했어. 이 병에게 있잖아요. 수요의 표시를 합니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해요. 병인데 얘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너가 둘이 계약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겠지. 실제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지만 병이 야, 내 대리권 을한테 줄 테니까 너가 둘이 계약해래. 나 잠깐 미국 갔다 올게. 그래서 미국 갔다 올 때 대리권 수여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바쁘던 거야. 알겠지? 그랬는데 얘가 와가지고 야, 네 대리라며 계약하자 이래가지고 해붙는 거야 이거. 실제로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표현 대리도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입니다. 6가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잘못했어? 본인이 좀 잘못했지요.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줬잖아. 그렇지만 이걸 믿고 가서 계약을 했단 말이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표현 대리 제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요것도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표시를 누구한테 했어? 상대방이 했잖아. 표시를 상대방이 했잖아. 상대방 행위를 하면은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하는데 표시를 받은 누구하고?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 범인의 행위를 하면은 상대방 믿는데 선이고 무가 싫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책에 보자. 86페이지에 표현 대리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쭉 꺼놓고 포인트가 그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이러한 외관 발생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뭘 주고 있습니까?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 묵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현관패 본인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은 누구? 상대방이죠. 제3자. 선의 무과실 제3자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뒤에 내용 오면 안 읽어봐도 되고. 그럼 정리를 다시 할게. 본인이 어느 정도 잘못한 행위를 했어 안 했어? 상대방 표시를 했잖아. 맞죠? 근데 그 상대방 그걸 믿었는데 선의 무과실이야. 그럼 본인 잘못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굴 보호하는 제도냐? 이걸 믿었는데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 대리 제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 종류가 뭐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 묶어놔야 돼요. 125조, 126조, 129조에 보면 돼 있어. 자, 125조가 뭔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입니다. 자, 본인이 대리권을 수행의 뜻을 상대방이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대리권 줬다 안 줬다? 금방 설명했지?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고 월권 대리는 뭔데? 기본 대리권 줬으나 이걸 초과했다. 이게 대표적인 뭐야? 여러분이 워낙 부동산이 많아가 뭡니까? 건물, 상가 건물이나 원룸을 좀 중개사한테 관리를 좀 맡겼는데 이 관리인이 팔아제껴.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건물 관리에 대한 기본 대리권 줬잖아. 그럼 월권 해가지고 뭐 했어요? 팔아제껴 부잖아. 이런 경우를 못 봤나 보네. 우리 수강생 중에 한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열받아가 와서 수업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동구에. 알죠? 그 중개사한테 뭡니까? 관리 좀 맡기고 그랬더만 중개사가 중간중간에 뭡니까? 삥땅 해봐, 삥땅. 들어봤죠? 월세가 다, 뭡니까? 원룸이 12개가, 12개실이 있는데 다 찾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가 뭡니까? 아직 임대가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딱 따로 계좌 받아가지고 인간 묻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상가도 뭡니까? 지금, 임대 다 나왔는데 한 개 빼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1억 받았다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해쳐먹으니까. 해쳐먹는 거 아시죠? 해쳐먹는 거 잘못이나 보네. 그래 못단 말이에요.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이렇게 내가 반드시 자격증 따야 되겠다. 열받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알겠죠? 네, 간절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하면. 그렇죠? 간절하면. 어제 뭐 축구 봤습니까? 네, 축구는 저는 대부분 리뷰했는데 그 말레이시아하고 붙었잖아.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김판국 감독이 이제 거기 하는데 절실하니까 마지막 절실하니까 뭡니까? 동점 만들어 보잖아. 우리나라는 별로 절실한 게 없었거든. 네. 일본도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뭡니까? 완전히 졌잖아요. 또 이라크에 졌잖아. 예? 똑같아. 자, 봅시다.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한번 적어놓자고. 월권 대리가 뭔데? 관리인이 아파트 매매했다. 이렇게 해봅시다. 관리인이 매매를 해봤단 말이에요. 아파트 관리하라고, 건물 관리하라고 줬더만 매매해버렸다. 이런 게 월권 행위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넘어서서 행위라는 거. 됐어요? 그리고 3번 내용은 뭐냐면은 대리권을 줬는데 보세요.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 내가 뭐라 했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해. 침질을 흘려. 숙구ren이 철회했어. 대리권 있어 없어? 없는데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임장을 줬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그 위임장도 확 잡아 째가 버려야 되잖아. 근데 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임장 제시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린 거야. 알죠?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위임장을 제시해가지고 행위를 해버렸다. 그럼 누가 잘못했어?
아까 뭐랬어? 위임장도 잡아채가 버려버리든지 불태버리든지. 너무 잔인한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죠? 그럼 누가 잘못했어? 본인이 잘못했잖아. 이럴 때 책임을 진단 말이야. 숙고행위 천해가지고 대리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야. 그럼 숙고행위 처리했을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밑에 가서 무권대리의 성질 나옵니까?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세 번째 줄에 요거지. 우리 아까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게 하는 것이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있잖아요. 3번 나왔습니다. 아주 균일하게 3번 나왔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유권대리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뼛속까지 무슨 대리입니까? 표현대리는. 뼛속까지 무권대리다. 알겠습니까?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 표현대리. 자, 여기 나오는데 요거 잘 알아야 되는 게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슨 무효? 절대중무예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절대중무예요. 그 법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이다. 그러면 표현대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과실상계가 뭐냐면은 본인이 좀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있는데 좀 이따 판례 볼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요거 보고 있는 거야.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안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나오면 X야. 뼛속까지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핵심 세 번째 줄 유권대리 행위로 돼버리는 것은 아니다. 체크했죠? 여전히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권대리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철회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추인도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 맨 끝에 최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아까 뭐랬어요? 왜 협의의 무권대리를 배우고 표현대리를 배워야 되느냐?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이 표현대리에 준용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까 최고나 철회권 전부 다 여기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얘가 철회할 수도 있죠? 얘가 아까 선의 무과실이잖아. 선의가 철회할 수 있지. 물어볼 수 있다. 최고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대로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적용된다. 자, 그래서 구호 내용입니다. 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이 그거예요. 철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최고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표현대리도 적용되고 표현대리의 특질 갑니다. 자, 요 1번에 별표 넣으시고 1번에 자,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표현대리 주장은 칠판 보세요. 표현대리 주장은 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죠. 맞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때 이거 표현대리 주장해가지고 본인 책임지게 하고 얘는 어떻게 되면 이득을 보는 거잖아. 보호받는 거잖아. 맞죠? 그럼 표현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직접 상대방 병만 할 수 있지. 전득자가 표현대리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자, 본인이나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두 번째 줄 끝에 가서 뭡니까? 상대방이 선의이고 뭐 해야 됩니까? 무과실이 된다는 겁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 줄 것이고. 자, 3번 내용 아까 있습니다.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 주장 성에는 표현대리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뼛속까지 무슨 대리를 했어 아까? 무권대리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내용의 별표. 4번 내용 시험 3번 나왔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표현대리를 승인하면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지? 저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과실이 있다 그래서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그래서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포인트입니다. 별표 넣으시고 과실상계 법률 유지 중에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되겠고 5번에 별표 또 해놓으셔야 돼. 3번 나왔던 거.
강행법규 위반이면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6번, 7번은 잘 몰라도 되고요. 8번 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가 포인트다. 6번, 7번, 8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요거. 판례.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표현대리 승인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본인, 표현대리가 승인하면 본인이 책임지지만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뼛속까지 무권대리고요.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 상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책임 경감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